우리 미안합니다. 잠시. 그쵸? 기계의 오류로 인해서. 얘들아? 기계의 오류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잘 해결됐다. 그치? 됐어요? 됐어요. 진짜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야, 승훈, 가서 먹는 같이 한번 먹어. 그래서 우리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승우야, 혹시 우리 1과정 때좀 내용 기억하시나요? 우리 1과정 때도 2과정 때도 계속 첫 수업은 시였거든? 시. 그래서 오늘도 시에 관련된 내용을 해볼 건데 우리 시에 3요소가 있었어. 그 운율 심상. 잠깐만, 운율이랑 또 뭐야? 화자. 화자 아닌데? 심상이랑 또 뭐 있어? 주제. 그렇지. 주제가 있었다. 그치? 우리 시라고 하는 건 무슨 글? 재밌는 글? 짧은. 보통 짧은 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마냥 짧다고 이게 전부 다 시는 아니야. 그죠? 그렇죠. 운율이 있고. 언어를 압축해서. 그쵸. 그런 걸 압축적으로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라고 하는 건 운율이 있어야 되고, 그치?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신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전달을 해준다. 그치? 자, 그런데 이런 주제, 나 기분이 어때? 나 무언가를 봤어. 이런 얘기 그냥 우리한테 막 해주나? 잘 그렇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볼 내용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체크 하나 합시다. 시상 체크. 시상이라고 하는 건 시를 짓기 위한 구상이나 시에 나타난 시인의 생각 혹은 감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상자가요. 생각상자입니다. 생각상. 그래서 시에 나타나는 생각을 시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인이 생각하는 바, 그래서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시인이 생각해 말해주고 싶은 우리한테. 결국 하고 싶은 말, 이거 뭐라고 했어, 우리? 주제. 그쵸? 그래서 우리 시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근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 주제를. 그래서 알아볼게.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에 나타난 생각을 시인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배울 학습 목표를 좀 적어놓고 같이 적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이런 학습 목표, 시상 전개 방식, 이거 왜 배웁니까? 이걸 배우면 뭐가 좋습니까? 하는 거죠. 왜 배울까? 일단 첫째,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이나,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 결국에 시상이라고 하는 건 시에 나타난 생각이니까 전개 방식을 따라가면 주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한 첫 번째로 여기다 넣을게요. 주제 하나. 이걸 예단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얘들아,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면 무슨 방식, 무슨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그치?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보겠지. 그치? 너네 막 이런 거 저런 거 문제로 내놓으면 특히 이런 건 문제 선지로 잘 나온단 말이야. 오늘 문제 풀었잖아. 그런 식으로 문제 잘 나오는데 내가 이거 만약에 몰라.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 전개 방식이 가지는 개념어들, 어떠한 개념어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럼 얘들아, 개념어 뭐뭐뭐뭐 있는지만 알면 되니? 거기에다가 이것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효과, 시상 전개 방식이 어떠한 효과들을 가집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문제 푸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보니까 1 돼 있다. 1, 그치? 그러면 2가 있겠지. 자, 근데 우리 1은 어떻게 묶여 있는 거냐면 이 내용은요. 주로 배경과 관련된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2도 있어요. 2도 살펴볼 거야. 그래서 오늘 갈 때 좀 바빠. 또 보시면 일단 배경이라고 하면 어떠한 배경이 있을까? 소설에서 했잖아. 배경이라고 하면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그런 거 있겠지? 자, 살펴보자.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입니다.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것들 보면 되겠다? 시간 보면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시간 무슨 시간? 수업 시간. 아침 시간, 그치? 아침에서 시간이 흘렀어. 어떻게 돼? 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 동안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거 살펴볼 수 있겠지. 혹은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쵸?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얘들아, 우리 문학 작품에서 지금이 봄이야, 여름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디? 이나 얘기해주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알아 이거 우리? 그 주제를 아니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알죠. 시간을 또 글을 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 막 영화에 여름에 따라서 덥고 막 그렇지. 장마가 온다. 뭐야 이거? 여름이겠다. 그쵸? 이렇게 보면 되겠다. 눈이 내린다. 언제야? 뭐라고? 여름. 눈이 내린다? 쳤어. 아니. 눈 내린 첫사랑이야? 계절로 따지면 우리 겨울 보면 되겠죠? 근데 그 눈이 얘들아 녹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승우야, 녹았어. 어떻게 돼? 눈이 녹았어. 계절 보고 있잖아. 그러면 겨울에서 봄이 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얘들아, 계절, 하루 요것만 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자, 얘들아, 그래서 개념 체크 내려와서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건 시에 담긴 생각이나 감정, 이거 우리 뭐라고 한댔지? 시상이라고 하는 걸 일정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걸 이야기를 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었어. 그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어놨던 이거 뭐? 승원아 뭐야? 계절. 계절의 변화, 그리고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타나는 세월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있고요. 혹은 얘들아, 시간의 순서가 마냥 일정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요, 뒤집은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혹은 뭐 하루 동안 시간이 바뀐 것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간다. 되겠어요? 이런 것들 가리킨다. 자, 그럼 이거 어디서? 이거 이제 이론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할까? 문제에서 확인해봅시다. 자, 첫 번째 시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요 시는 체크를 좀 해놓을까? 본 친구들 있어요? 요거 좀 유명한 시인데? 저희 그 국어 수능과에서 어떤 해가지고 그치. 맞아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교과서에 잘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같이 꼼꼼하게 봅시다. 자, 엄마를 제목을 보니까 엄마 걱정이라네. 엄마를 뭐 할까? 뭐라고? 걱정하겠다, 그치? 자, 보자. 자, 첫 번째 봅시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엄마가 열무를 이고 시장에 갔는데 엄마 어때 지금? 엄마가 안 오셔요. 아예 없는 게 아니지. 안 오시는 거지. 그치? 집에 안 계시는 거야. 안 오시네. 자, 해는 시든지 오래 라고 했어. 해가 시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야? 또 약간 해가 시들었다는 거고. 해가 밤이 그렇죠. 시간이 지났다. 해가 떴다가 저물었다라고 하는 얘기지. 시간이 변화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등장했네. 얘 누구니? 주인공? 시에 나타나는 나. 이거 뭐야? 그렇지. 시에 나타나는 화자가 되는 거야. 나는 찬밥처럼 당겨서 얘 지금 뭐 한대?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숙제를 하고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확인할 수 있어. 숙제하고 있는 화자는 나이가 어떻게 되니? 대학생. 대학생이 숙제를 하겠니? 하죠. 과제라고 표현을 하겠죠. 숙제라고 표현하니까 뭔가 애가 좀 나이가 어리다
여러분들 나이 때 혹은 여러분보다 좀 더 어린 나이 때 정도를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렇지? 엄마가 자, 그렇게 숙제를 해도 엄마가 지금 와, 안 와? 나 그렇게 기다리는데 엄마 안 와.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둡고 무섭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엄마를 기다리면서 아직 어둡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서 금간 창틈으로 얘 지금 방 안에 있는 거잖아.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창틈으로 고요한 빗소리가 들려요. 그 속에서 내가 혼자 엎드려서 막 훌쩍거려. 그치? 엄마가 없어 무서우니까 훌쩍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자가 처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봐봐.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했어. 과거. 그렇지. 이거는 지금 뭐라는 거야?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이 모두 과거라는 거지. 예전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밑에 봐봐. 힌트를 주죠. 아주 먼 옛날.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그치? 그래서 아 얘가 지금 이걸 회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 지금도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의 시간은 과거? 아니지. 지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현재가 될 거야. 그럼 지금은 엄마가 없어요? 지금은 얘가 잘하는 거죠. 왜냐면 그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과거를 유년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선문입니다. 그때는 그랬어. 어릴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 화자는 지금 성인이 된 상태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얘들아 혹시 여기서 윗목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 위에 이목 아니고 우리 옛날에 아궁이 뗄 때 윗목 아랫목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아궁이 보일러 떼면 왜 너네 집 보일러 같은 것도 어디는 따뜻하고 어디는 차갑잖아요. 따뜻한 데를 아랫목이라고 부르고요. 좀 식어가지고 차가운 데를 윗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내 어린 시절이 차갑고 어둡고 무섭고 이랬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얘들아 근데 우리 지금 계속 시상 전개 방식 보고 있었다. 그치? 우리 앞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 봤잖아. 여기 봐봐. 과거에서 언제 왔어 이제? 현재로 이렇게 시간이 이동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시에서 확인이 된다고. 이렇게 오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두 번째 시. 요거는 여러분 해볼 수 있어. 자, 시간 나타내는 단어 어디 있니? 시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봄. 봄? 그보다 더 앞에는 없어? 뭐라고? 비가 오면 생기던 웅덩이에 씨앗 하나가 떨어졌고요. 바람은 나뭇잎을 데려와 슬그머니 덮어주고 그 다음에 겨울 내내 나뭇잎이 얼만큼 엄청 추웠지만 그걸 덮어서 가만히 있어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뭐가 됐어 지금? 봄이 되었죠. 그럼 겨울에서 봄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방식이라고 얘기한다? 시상 전개 방식. 시간 전개 방식 중에서 그 시간에 따른 흐름. 그렇지. 시간에 따른 흐름에 따른 구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확인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래 문제는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겨서 우리는 바로 다음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있었으면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살펴보면요. 자, 두 번째 시선의 이동에 따른 구성이야. 비슷한데 조금 달라. 시선이야, 시선. 그러면 얘들아, 시선이라고 하는 건 뭐야? 시선. 보는 거. 그렇지. 내가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를 시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말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이동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의자를 봤다가 책상을 봤다가 필통을 봤다가 옆에 있는 커튼을 봤다가 저 뒤에 있는 벽을 본다 라고 하면 나는 가만히 보는지 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 혹은요 이런 경우도 됩니다. 자 저기 멀리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차오는 카리나 걸어옵니다. 걸어오면 위에서부터 우리 어떻게 눈 마주치고 카리나도 알아보고 그쵸? 눈도 예쁘고 코도 똑똑하고 막 입술도 또 이러면서 키도 크고 막 이러면서 위에 뭐
옷은 뭐 어떤 걸 입었네, 뭐 신발은 어떤 걸 신었네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훑어서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시선의 이동에 따른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카리나? 몰라? 아 윈터라고 얘기해줄까? 또 누구예요? 둘 다 몰라? 몰라요. 연예인 저기 앞에 붙어있었는데 못 아, 봤어? 근데 지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응. 그 이땡명하고 윤땡명. 뭐 그래 실명 토크는 우리 이따가 하시고요. 그런 경우 그런 식으로 얘들아 시선의 이동에 따른 구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 이거랑 비교해서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이야. 우리 앞에서 시간 봤지? 시간이 있었으니까 공간에 따른 구성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게 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왜 그러냐면 얘는요 화자나 대상이 있는 공간이 변하는 거야. 그치? 그럼 공간이 변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학원 오셨죠? 어디서부터 오셨나요? 집에서 왔겠지. 집에서 학원 왔다, 그치? 자, 오늘 학원 마치면 또 어디 가요? 집에 가요? 집에 안 가는 친구 있던데? 또 뭐 학원 가는, 그치? 학원 가고, 그치? 계속 놀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나와서 갈무리 왔다가 마치고 다른 학원 갔다가 집에 간다. 라고 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시를 썼다.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살펴볼 개념 체크 가시면 우리 시선의 이동에 따른 구성을 배웠습니다. 그쵸? 시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눈 가는 데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그래서 뭐 첫 번째로 먼 곳에서부터 점점 가까워져 오는 거. 혹은 가까운 곳에서 점점 뒤로 멀어지는 거.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근데 얘들아 너네 이제 초딩 아니잖아. 중학생이죠. 이렇게 쉬운 이야기 줄까? 네. 좀 어렵게도 표현을 해보자면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먼 곳을요 우리 원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뭘 원자를 쓴 거야? 이렇게 두 음절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럼 얘들아 가까운 곳은 뭐라고 하겠니? 그렇지, 가까울 근자 써서 근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겠고요. 혹은 내가 아까 누가 걸어오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선 이동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혹은 위에서부터 아래가 있으면 반대로, 그치?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화자에 뭐가 이동하면서? 시선이 이동하면서 시선이 전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아래 예시를 한번 볼까? 자, 예시 보니까 볼드가 쳐져 있지?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은 녹으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어떠한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먼 곳에 청운사가 있어. 청운사라고 하는 낡은 집이 하나 있고요. 이 앞으로 보니까 이렇게 산이 하나 있네. 자하산이 있네요. 근데 그 위에 봄눈이 녹으면 그 안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이런 느릅나무가 펴 있고요. 그 앞에 12구비를 청노루도 노루야. 네? 노루. 왜? 저 그냥 골프장에서 그거 선생님 그래프 그거 아니야? 드래곤 아니 노루인데? 다시 잘 봐봐. 노루야 노루. 선생님 저 그냥 골프장에서 이거 피카소. 그렇지 피카소. 잘하네. 그렇지. 그런 노루가 있고요. 미안 선생님 그린 줄 몰라요. 그리고 그 노루가 가까이 와서 그 눈을 보니까 그 눈 안에 뭐가 있었다? 구름이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지금 화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난 지금 어디에 있고? 가만히 서 있고 시선의 이동은 내가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다. 난 가만히 있고요. 저기 보니까 청운사가 있네. 그 앞에 산도 있고요. 거기 보니까 나무도 있고요. 노루가 있는데 노루가 내 앞에 왔네? 거기에 눈에 보니까 구름이 있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장소들이 이렇게 있더라도 나는 눈만 이렇게 이동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은 어떻게 해야 돼? 화자가 직접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
그래야 돼. 그래서 화자가 위치해 있는 공간에 이동을 하자. 그렇게 시상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잘 체크해놓고 있죠? 잘 메모하면서 듣고 있으시죠? 그래서 화자가 꼭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그래서 얘들아 여기 예시를 같이 보시면요. 구경꾼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서 보시면 얘네가 지금 화자가 우리로 나타나 있죠. 이 우리가요. 텅 빈 운동장이 같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구경꾼이 돌아가고 나는 걸 본 거지. 그렇게 구경꾼이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가 분이 얼룩져서 열받은 거지. 열받아서 얘는 어디로 갔어? 운동장에서 어디로 왔어 지금? 소주집으로 몰려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여기 지금. 그래서 얘네가 공간을 어떻게 했구나. 근데 학교 다니는 무슨 학교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학교 학교 앞에 운동장에 이게 농구라고 춤추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공연처럼 뭔가 했던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분이 얼룩진 얼굴로 이제 열받아서 소주집 가서 뭐 했겠어? 소주 마시겠지.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뭐다? 지금 뭐에 따른 구성이다? 그 장소? 공간의 이동이다. 이런 부분을 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 됐나요? 됐죠? 그럼 나 어디를 또 간다? 문제 확인하러 갑시다. 페이지 넘겨서 우리 보시면 자, 바다가 보이는 교실이라고 하는 작품이네요. 보고 있어요? 얘들아 어떻다고 지금? 바다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 어디가? 어디에서? 교실이라고 하는 곳. 이 교실이 나 지금 네모했는데 얘 왜 지 맘대로 이렇게 되니? 교실이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겠지. 그러면 여기가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놓고 올라가서 봅시다. 자, 참 맑아라. 겨우 제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열이. 누가 나왔어 지금? 열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어. 이 친구가 제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친구이기는 한데 승원아 그지? 열이가 착하게 닦아놓은 유리창 한 장이 있대요. 그럼 얘 지금 뭘 보고 있니? 유리창. 유리창을 보고 있어. 이 친구가 착하게 예쁘게 닦아놨어. 그러면 유리창이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렇게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너네 가만히 생각해. 유리창이라고 하는 건 내 앞에 막혀있는 거지만 유리는 어때? 성질이 보여요. 투명하게 계속 보이죠? 그러면 유리를 넘어서 내가 무언가를 볼 수 있다. 보자. 유리창 한 장. 그 너머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먼 해안선과 다정한 형제선. 그냥 그대로 눈이 시린 가을바다 한 장. 이렇게 나타나 있네.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해안선이 있고요. 그쵸 이나? 그리고 형제섬이 이렇게 다정하게 있고요. 그쵸? 이렇게 가을 바다의 광경이 유리창을 통해서 그치? 얘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시선을 옮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 지금 이동했니? 이동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시선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러면 옆으로 이동해서 옆에 시도 한번 봅시다. 성장이라고 하는 시야. 자, 보자. 자, 바다가 가까워지자 어린 강물은 엄마 손을 더욱 꼭 들어준 채 놓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누구랑 누가 등장해? 바다. 엄마. 엄마랑 누가? 바다. 어린 강물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얘네가 지금 어디에 있어? 엄마. 어디에 있어? 바다에 바다. 여기 근처에 있는 거지. 강물이 그렇게 손 꼭 잡고 있다가 그만 거대한 파도의 뱃속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다가 엄마 손을 그대로 놓쳐버려요. 그러면 물살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딸려가겠죠? 그걸 보고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 잘 가거라 내 아들. 지금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린 강물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부터는 크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누가요? 엄마. 엄마가요. 맞아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엄마 강물은 새벽강에 시린 몸을 한번 뒤진 오리처럼 고순한 머리를 돌려서 반짝이는 은어들을 따라서 산골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왔대. 어디로? 산골로. 엄마가 원래 어디 있었는데? 바다에 있었는데 산골로 온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로 어떻게 한 거야? 공간이 이동이 된 거야. 그치? 얘가 움직인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은어가 있잖아. 은어, 너네 혹시 그런 애들 알아? 그 강물을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친구들? 얘도 그래요. 그래서 이 은어를 따라서라고 하니까 강물을 내가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왔겠구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다에서 산골로 올라오는 이게 이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다. 되겠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페이지를 또 넘겨서 오늘 좀 볼 게 많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투 되어 있죠. 우리 앞에까지는 시상 전개 방식 1을 봤어요. 1에서는 내가 어떤 얘기들을 중심으로? 시간, 공간, 이거 다 뭐야? 뭐랑 관련된 거였어? 시인데 앞에서 선생님이 앞에 거는 배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배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면 지금부터 여기 시상 전개 방식 2부터는요 조금 더 내용이랑 관련된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다 봤어. 우리 기존에 있던 친구들 다 봤다, 그치? 수미상관의 구성. 뭐야 이거? 그 앞과 뒤가 그렇지, 앞뒤가 똑같은. 그쵸? 그래서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 수미상관은 우리 수가 무슨 수라서? 물수. 물수? 머리수. 처음이잖아. 머리수. 머리수고요. 미는 무슨 미자니까? 그렇지, 꼬리 미자니까. 그게 서로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얘들아, 우리 수미상관 말고 다른 식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수미상관. 뭐라고? 수미상관. 그쵸? 발음 조심.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수미상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적어 넣으세요. 이나. 같이 필기 좀 해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단어로 나오더라도 이거 똑같이 수미상관이니까 선지에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처음과 끝을 같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마냥 똑같아야 된다고 했니? 저번에 설명할 때? 마냥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적당히 비슷하면 이것도 수미상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죠. 엄마, 누나, 강변사회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맨 뒤에 뭐라 돼 있어? 그렇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얘랑 지금 형태가 어때? 형태가 서로 비슷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수미상관 다 알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 쓰면 뭐가 좋은데? 그냥 끝내면 안 돼? 왜 반복해? 강조하기 위해. 그렇죠. 우리 항상 반복을 하면 운율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복에는 운율이 생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내용이 강조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안정감을 준다라고 합니다. 위에도 밑에도 형태가 똑같으니까 보기에 좀 편하다, 안정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엄마, 누나, 강변사회자 다음에 원래 뒤에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왔잖아.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다시 엄마, 누나, 강변사회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뒤에 엄마랑 누나가 없어요. 엄마랑 누나랑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없을 수도 있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엄마, 누나, 강변사회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뒤에 뭔가 요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을 준다 해서 여운이 느껴진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감동적이다.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앞뒤가 똑같으니까 균형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균형미를 해준다. 그 다음에 5번째 운율을 형성을 해주고 강조도 해준다라고 하는 거. 수미상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효과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할만하지? 그런 게 있고. 자, 그럼 2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대비에 의한 구성이 있습니다. 너네 대비 선생님이랑 보지 않았나? 대비? 그건데 뭐야? 비대? 비대요? 나눠가지고 뭐 기억이 남은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적어줄게요. 대비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것. 그 다른 것에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서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럼 둘이 다르지. 근데 붙여놨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걸 옆에 딱 비교를 해주니까 조금 더 그렇지. 의미가 좀 더 강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 보면 만화에서 눈이 내린다, 그치? 너네 눈 봤잖아. 생각해봐. 눈 내리는 날 어때? 사방이? 색깔이 어때? 하얗지? 완전 하얗지? 하얗고, 그쵸? 하얗고 까만데. 그런 상황에서 얘들아 이렇게 빨간 열매가 딱 이렇게 있어. 어때? 흰 배경에 빨간색 하나만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야. 차이점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의미가 강조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색깔이 차이가 나면요, 색채 대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아니고 뭐 색채가 굳이 아니더라도 과거와 현재가 서로 대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요. 오케이? 네. 그러면 개념책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건 뭐랑 뭐를? 그렇지. 처음과 끝을요 비슷하거나 같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봤죠. 운율도 형성해주고요. 형대삼의 안정감도 주고요. 여운도 느끼게 해주고요. 그래서 주제를 강조해주는 겁니다. 네.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 대비에 따른 구성. 이것도 우리 같이 살펴봤지. 뭘 이루는? 대비를 이루는 신상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를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의미가 강조가 되고 주제도 더 잘 통하겠지. 그치? 이것도 어떻게? 뒤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 5번 시 봐봐. 5번 시. 5번 시 보면 야 딱 봐도 보이지? 제일 첫 번째 뭐라 해놨어?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해놨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봐봐. 뭐라 돼 있어? 뭐라 돼 있어? 또 떴다. 사람들이 순환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위랑 아래랑 지금 어때요? 똑같아요. 비슷하죠. 그럼 이거 뭐라고 한다 우리가? 비슷하니까 수미상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뭐 착하게 순하게 정도는 봐주자 그거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면 이제 나머지 할 수 있겠죠?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6번 체크. 6번 별표해보세요. 요 시는요, 얘들아. 여러분 지금 중학교에서도 나오겠지만 고등학교 가서도 이 시는 등장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고 잘 나오는 작품이에요. 내신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작품이고. 그래서 꼭 잘 봐놓으세요, 이번 시는.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일단 제목부터 보면 바다와 나비라고 해놨지. 그치? 그럼 지금 뭐랑 뭘 얘기하겠다? 자, 맞죠? 그럼 위에 올라가서 봅시다. 자,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가 않대. 아무도 누구한테 그러면? 그렇지. 나비한테 수심을 알려준 적이 없어. 수심 뭐야 이거? 수심 해봐요. 그치. 너네 수영장 가면 있는 거 수심 몇 미터 이런 거. 물의 깊이요.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흰나비는 너네 그 말 알지? 무식하면 뭐하다?
무식하면 몸이 용감하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 무식하면 용감하다. 네. 얘가 딱 그런 거지. 근데 무식하면 용감한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무식하면 용감한 걸 모르는 거고. 용감한 나비가 그 말을 모를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얘가 그 상황이야. 그 얘기. 아무도 수심이 얼마인지 얘기 안 해줬기 때문에 무식하잖아. 용감한 거야. 그래서 바다가 무섭지가 않았던 거지. 얘는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다를 얘가 뭐라고 착각한 거야? 청무밭이라고 착각한 거야. 무밭. 너네 먹는 무 있죠? 근데 그 무에도 꽃이 피거든요? 꽃도 펴요. 근데 그 꽃이 피면 나비가 얼마나 좋아해요. 그쵸? 얘가 말로만 들어본 거야. 청무밭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 어딜까 하다가 바다 파란색인데? 그치? 파란색이잖아? 청무밭도 색깔이 청이니까 파랗잖아요. 저긴가 보다 하고 그렇지. 그렇게 내려가는 거지. 그렇게 내려갔는데 얘들아 너네 바다 한번 생각해봐. 색깔이 파랗기도 하지만 또 어때? 너네 바다? 잔잔하고 평온하니? 바람 불면 파도도 몰아치고 그렇지. 가끔 운 나쁘면 해일도 있고 그렇죠. 장난 아니지. 그렇게 나비가 내려갔다가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젖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파도 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지쳐서 돌아온 거지. 근데 지금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공주처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공주처럼? 왜 갑자기 공주가 나왔을까? 공주라는 그 사과 유명하시. 공주라고 한 너네 공주 이미지 어때? 공포의 주장. 뭐라고? 공주. 프린세스다, 그치?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서 또 연약하고 순수하고. 그러니까 왕궁 안에서만 살았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주가 바깥 세상 나갔어. 파도 만났어. 생각지도 못한 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지쳐서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가 굉장히 공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그렇게 좀 순진하다. 얘가 잘 모른다. 그렇게 돌아온 거죠. 나비가 지금 굉장히 지쳐 있겠네요. 그래서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 얘 청무밭이라고 생각하고 꽃 피었겠다고 가는 거죠. 나의 꽃가루, 나의 먹을 것들 이러면서 찾아갔는데 꽃이 피지 않아. 그래서 나비가 굉장히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 서글프다라고 하는 나비의 정서를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를 뭘 위해서 보고 있냐면 시상 전개 방식을 위해서 보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걸 가지고 이 시를 한번 보면 얘들아 나비가 무슨 색? 흰색이야, 그치? 너네 흰색이 생각하는 이미지? K. 뭐라고? 백인? 그런 거 봐. 그것도 있지만 우리 공주와 같이 좀 뭔가 순수하다? 여기서 지금 공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순수한 뭔가 깔끔하고 깨끗하잖아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순수한 나비가 어디를 가서 지금? 바다를 찾아가서. 그치? 온갖 역경을 겪고 힘들어하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흰나비가 가지고 있는 흰색이랑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색깔 푸른색. 얘들아 바다에 흰 색깔 하나 딱 있으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겠지. 대비가 되겠죠? 그렇게 흰색과 푸른색을 지금 색채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대비를 해서 바다를 통해서 나비가 느꼈던 어떤 이 나비의 좌절이라고 하는 이 정서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청무밭도 청이니까 색깔이 마찬가지로 푸른색일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흰 나비가 청무밭을 동경했다가 막 좋아했다가 결국 여기서 좌절해버린 이야기다. 이게 뭘 통해서 지금? 색채 대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되겠어?
되는 거. 오케이? 자, 힘내서 마지막 쉬. 살펴보 여기까지 보고. 혹시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빠르게 근데 살펴보고. 여기 문제 안 하면 옆에 문제를 안 한다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 자, 보자. 자, 일단 설명 듣고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자, 우리 여기 만화를 한번 볼래? 여기 만화 보면 누가 지금 등장하니? 진짜 그렇죠. 새도 있어요. 딱 보니까 새가 뭐 같아 지금? 뽀뽀가 아니라 커플 같아, 그치? 얘네 지금 커플 같아.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 왕이 보고 있어요. 이 왕은요, 실제로 유리왕이라고. 유리왕이요? 유리왕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아? 너네 주몽 알아? 주몽? 네. 고구려 세운 주몽. 아들. 아들이야. 그 사람이 네. 이 길을 가다가 이나 꾀꼬리를 보고 시를 하나 썼어. 뭐라고 썼냐면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저 꾀꼬리를 보니까 서로 지금 뽀뽀하고 난리 났다. 그치? 보니까 암수가 서로 어때? 정다워. 커플 같아. 자, 근데 너네 커플 주변에 있지? 보면 어때? 마음이 안 좋아.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면 외로운 이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얘 지금 커플이야? 커플 아니었나 봐. 그래서 저기 되게 외롭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왕이 혼자예요. 하고 있는 시야. 이게 배경을 살짝 얘기를 해주면 얘가 어떻게 보면 와이프랑 싸운 거야. 싸웠다가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잘 안 간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던 길에 꾀꼬리를 보고 사실은 원래는 쓴 시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 지식을 모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사실 알 수 있긴 하죠. 이런 내용이 쉽네요. 여기에 나타난 얘들아 시상구성 전개 방식이 있다. 시상 전개 방식 뭐가 있느냐? 자, 3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니? 선경구정. 이건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건 먼저 맞아. 먼저야. 그럼 경은 뭐겠어? 성경. 그렇죠. 경치. 먼저 경치를 이야기를 해주고요. 끊어. 후는 뭐야? 지수. 그렇죠. 뒤에 나중에 뭘 표현한다? 정서를. 정서를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게 선경구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앞에 봐봐. 먼저 뭐 봤어? 꾀꼬리 봤어. 보고 쟤네 되게 사이가 좋네. 네. 경치를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나 어때? 외롭고. 외로워. 누구랑 가지? 나의 그 와이프가 혼자. 마음, 정서. 나의 외로운 감정, 정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요렇게 나타나는 게 선경구정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항상 경치만 먼저 얘기할까?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내가 정서를 먼저 표현해. 뭐라고 할까? 먼저 뭘 얘기하고? 먼저 정서를 이야기를 하고 뒤에 뭘 얘기한다? 경치를 얘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타나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리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거는요. 요겁니다. 기승전결. 기승전결 들어봤니? 이나 우리가 어떠한 내용, 글 같은 경우 굳이 시가 아니더라도요. 이거를 4가지 구성으로 나눌 때 우리가 보통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자의 기가요.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자로. 그래서 일어날 때. 그럼 시상을 어떻게 해주겠다? 일으켜 세우겠다. 먼저 제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발전한다는 의미야. 좀 시상이 조금 더 드러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다가 전이라고 하는 건 전환한다. 바뀌는 내용이 조금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 그렇지. 마무리를 해주는 부분. 이걸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위에서 시 봤지? 자, 처음에 내가 꾀꼬리를 봤네. 이게 시상을 시작하는 해드리죠. 기가 되겠고 걔네를 자세히 보니까 서로 정답네. 발전을 시켜줬지. 그 다음에 근데 쟤네는 그런데 나는 어때?
외로워라고 하는 얘기가 전환이 되겠죠. 포커스가 쟤네한테 있다가 나한테 와서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다? 누구랑 돌아갈까? 결말 마무리를 해줘.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게 기승만. 빠르게 선생님 봐줄게. 요거 하나만 채우고. 그렇지. 먼저 경치를 묘사한 뒤에 정서를 표현하는 게 선경후정, 선경후정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거. 시상이 얘들아 제시됐다가 그렇게 심화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중간에 심화됐다가 전환됐다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시 두 개만 빠르게 보고 마칠게요. 진짜 마칠게요. 자, 우리 가는 길 이 시도요. 고등학교 가면 생각보다 조금 잘 나오거든요. 그 기회가 됐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보시면 그립다 이야기하지. 그립다 뭐야 이거? 누가 그린 거? 내가 그립다라고 느끼는 거지. 초장부터 여기에다가 정서가 들어가. 그리워. 그러면서 보니까 말을 할까? 그러니까 더 그리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다음 내려가서 봐봐. 근데 그냥 갈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거지. 얘 지금 뭐하니? 고민하고 있어요. 얘 지금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망설이고 있어.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도 까마귀가 있어요. 그 까마귀가 까까 삐겠지? 그걸 보면 뭐라 해? 까마귀가 나한테 뭐 하노? 해진다고 지적이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이거 지금? 내가 망설이고 있는데 까마귀가 나한테 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뭐 하자는 거야? 해가 지고요. 그냥 마냥 해가 진다는 거야? 달이 이긴대요. 해지니까 뭐 하자? 다음에 재밌어 보여. 해지니까 빨리 가자고. 해지잖아. 까마귀가 지금 계속 망설이가 답답해가지고 야 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를 까마귀가 지금 재촉하는 거지. 그치? 밑에 봐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것도 뭐 하는 거야 지금? 제출. 그렇지. 나 계속 망설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야 그냥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흐르는 물도 마찬가지로 나를 재촉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얘들아 요렇게 나왔을 때 이 앞부분에는 지금 뭐가 드러나? 뭐가 드러나? 정서. 그럼 먼저 선정. 정서가 나타났고요. 뒤에는 그렇지. 뒤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다음 마지막. 우리 가시리 봤지? 본 적 있지? 우리 앞에 있던 친구들 살짝 봤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원문으로 줬어. 그치? 근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셔서 현대어 풀이된 버전으로 드렸습니다. 알아보기 괜찮죠? 현대어 풀이로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내용 한번 보면 가시리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들. 그렇지. 너 갈 거야? 너 나 버리고 갈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화자는 어떤 상황이야? 화자는 이별 중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지. 이별 중이다. 근데 얘가 지금 버리고 가는 거니까 원하진 않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좌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얘기하지. 너 지금 나 진짜 버리고 갈 거야? 나보고는 어떻게 살려고 하고 너 지금 나 버리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마음이 한 번 더 고조가 돼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어. 진짜 나 어떻게 살려고 너 지금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대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너 나 버리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너를 붙잡아 놓고 싶지만 그렇게 내가 못 가버리게 하면 얘가 마음이 상할까봐 서운해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안이 올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부터는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 너 갈 거야? 너 진짜 나 버리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 그래 근데 내가 너 붙잡고 싶은데 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무언가 받아들이는 너한테 너를 우리가 체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포기하고 에휴 그래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체념의 태도로 나타나고요. 그렇게 서러운 마음으로 임을 보내드리니까 가는 즉시 어떻게 해라? 돌아오거라. 그럼 여기서는 지금 사자가 어떤 테마? 가는 즉시 뭐 해라? 뭐 보내는 주는데 결국은 돌아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한다, 도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시상 전개 방식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면 맨 처음에 갈 거야 버리고 갈 거야? 라고 묻는 거지. 그럼 이 부분이 시상이 시작하는 D가 되겠죠. 맨 처음 시작되는 부분. 그 다음에 나보고 너 어떻게 살라고 나 지금 버리고 가는 거야? 한 번 더 물어보면서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승이 되고 자 기승 이렇게 얘기했다가 근데 그렇게 붙잡고 싶지만 그러면 너 아예 안 오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가지마 했다가 지금 한 발 살짝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럼 뭐가 되겠다? 전환되는 이 됐다가 그러면 서러운 마음으로 보내니까 너 다시 빨리 와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그렇지 마무리하는 걸 오케이 네.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고 풀면 꼭 뭐 해야 돼? 채점해야 돼. 채점하고 오답도 해와야 됩니다. 틀린 문제들 이렇게 보고요. 우리 40분에 맞췄거든요.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합시다.